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방지기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입니다. 기체분산형 흡사장치는 그랬습니다. 우리 기체분산하고 액분산형 구분해놔야 되죠. 이거는 주관식으로도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체분산형 흡사장치 보시면 거기 뭐 단탑, 그쵸? 또는 다공판탑, 기포탑, 뭐 포종탑, 그쵸? 예, 이런 것들이 기체분산형 흡사장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전탑이라든가 분무탑, 벤츄리 스크래버, 각종 뭐 사이클론 스크래버 등과 여러 가지 각종 스크래버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거다? 우리 액분산형 흡사장치에 해당된다. 그래서 액분산형 흡사장치, 기체분산형 흡사장치 못해도 한 3종류 정도씩은 주관식을 대비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놓으셔야 됩니다. 42번으로 갈게요. 연료의 착화온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착화온도, 그렇죠? 우리가 제가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탈 수 있는 온도, 그렇죠? 그래서 착화온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폭발 위험성이 적은 거고, 낮으면 금방 불이 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낮아진다. 맞고요. 활성화 에너지는 클수록 높아지고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작을수록, 이거 틀렸네요. 예, 작을수록 낮아진다. 이게 맞는 말이고, 발열량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그 다음에 화학 결합의 활성도가 크면은 낮아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43번 검댕의 발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검댕 발생. 연료 중에 탄소하고 수소비가 클수록 검댕 발생이 많죠? 탄소비가 높을수록 검댕이 잘 발생되는 겁니다. 중유 중에 중유를 연소시킬 때 연소실 열 발생률 이상으로 중유를 주입하면 검댕이 발생한다? 열 발생률 이상, 연소실 열 발생 이상으로 중유를 주입하면 검댕이 발생한다. 맞고요. 공기비를 크게 해서 완전 연소시키면 검댕이 많이 발생한다? 이게 잘못됐죠. 공기비가 크게 아니라 공기비가 작을수록 검댕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말입니다. 석탄 중에 휘발분이 많고 점성이 크면 검댕이 많이 발생한다. 그쵸?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거고. 44번으로 갈게요. 원소 구성비가 무게비로 말하는 거겠죠. 예, 이게 탄소가 75, 산소가 9, 수소가 13, 황이 3일 때 전체 보면은 100이 맞죠? 예, 석탄 1kg을 완전 연소시킬 때 이론 산소량,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지금 이렇게 원소 조정해 주셨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론 산소량 어떤 단위로 구하는 겁니까? 메타의 3승 퍼 킬로그램을 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을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원소의 조성이 주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때는 이게 뭡니까? 1.867C 플러스 5.6H 마이너스 8분의 산소 플러스 0.7의 황, 이렇게 구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건 얼마요? 2.667C 플러스 8H 마이너스 산소 플러스 황,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1kg당 우리 중량비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걸 이용하면 됩니까? 요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하셔야지. 그쵸? 그래서 2.667 곱하기 탄소의 함량이 얼마큼? 탄소가 0.75 75%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8 곱하기 수소의 함량은 얼마죠? 13% 그랬으니까 0.13 마이너스 산소는 0.09 플러스 황이죠. 황은 0.03. 요걸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해주면 문제없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으로 할게요. 입경이 50 마이크로미터, 의 입자의 비표면적. 근데 표면이라는 게 부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했던 어떤 거죠? 비표면적, 질량당 표면적이 있고 부피당 표면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는데 구형 입자 기준이다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표면적을 우리가 보통 S라고 하면 나타난다고 보시면 이게 질량당 표면적이냐 부피당 표면적이냐. 근데 이거는 지금 부피당 표면적을 구하는 거라 했어요. 따라서 이게 표면적 우리가 A라고 놔보고, 그 다음에 부피를 볼륨 V라고 한번 놔보면 요거를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표면적은 우리 어떻게 그러죠? 구형이었을 때 파이 D. 우리
표면적이 있고 여러분들 단면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단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 그렇죠? 표면적은 뭐야? 파이 D의 제곱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파이 D의 제곱이 되는 거고,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6분의 파이의 D의 3승으로 구한다고.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6 나누기 뭐가 된다? D가 된다 이런 거죠. 맞죠? 6 나누기 D. 예, 그래서 지금 여기 6 나누기 어떤 거가 되는 거야? D는 직경을 말하는 거, 직경이 50 마이크로미터잖아. 이거 근데 단위를 봤더니 뭐로 구하래요? 센티미터로 구하래요. 50 마이크로그램하고 센티미터 관계는 10몇 관계 있을까? 마이크로그램 다음에 우리가 쓰는 단위가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다음에 밀리미터, 그 다음에 센티미터가 있는 거잖아. 밀리미터하고 센티미터는 10의 1승, 마이크로미터하고 밀리미터는 10의 3승. 따라서 마이크로미터와 센티미터는 10의 4승. 그쵸? 이거 어떻게 돼? 50 곱하기 10의 센티미터로 구성하면 마이너스 4승이 돼야죠. 맞나요? 예,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아마 원하는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200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그래서 단위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썼지만 요거는 6이고 요거는 요게 센티미터 단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단위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 1200이지만 센티미터 마이너스 1 썼죠? 분모항에 어떤 게 센티미터 들어가는 거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46번으로 갑니다. 46번. 관성력 집진장치에서 집진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이죠. 충돌시계의 경우 장치 출구의 가스 속도가, 출구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입구에서는 속도가 빠른 게 좋은 거고, 출구에서는 우리가 늦은 게 좋은 거예요. 늦어야지 효율가 증가하는 겁니다.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 집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1번 틀렸어요. 47번. 과잉 공기가 클 때, 공기비가 1이 클 때, 1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죠. 나타난 현상으로 틀린 것 그랬네. 연소실 내 온도 저하가 이루어진다.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의 양이 증가한다. 배출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증가한다. 배출가스의 온도가 높아지고 매연이 증가한다. 아니죠. 4번이 틀렸습니다. 매연이 증가할 때는 작을 때가 말하는 거죠. 공기비가 작을 때. 48번. 다음은 액체 연료의 연소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액체 연소 방식이에요. 어떤 액체 연료 연소 방식을 말하는 거죠. 기름을 접시 모양의 용기에 놓고요. 점화하면 연소율로 인해서 액면이 가열되어 발생되는 증기가 외부에서 공급되는 공기와 혼합 연소하는 방식으로 휘발성이 좋은 경질류의 연소에 효과적이다. 이건 어떤 거냐면 포트식 연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트식 연소다. 49번. 연소 시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것도 뭐 다 했던 거죠. 보시면 2단 연소 맞고요. 연소 부분 냉각 맞고요. 배기가스 재순환 맞고 높은 과잉 공기비상 이거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답은 4번. 50번도 전기 집진 장치에서 2차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거나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장애 현상이 발생할 때의 대책. 가장 거리가 먼 것이죠. 이거는 뭐 조습용 스프레이 수량을 이거는 해당되는 내용 아니죠. 분진을 충분하게 탈리시킨다 맞고요. 방전극과 집중극 사이를 점검한다 맞고, 1차 전압을 스파크와 전류의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낮추어 준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1번 틀렸어요. 51번. 사이클론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먼지량이 많아도 처리가 가능하다. 맞고요. 미세입자에 대한 집진 효율은 낮다. 그쵸? 우리가 원심력, 그 다음에 관성력, 그 다음에 중력, 요거 같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비와 유지비가 많이 요구되지 않는 편이다. 맞고, 압력 손실은 보통 10에서 30 낮아서 동력 소비량이 작은 편이다. 이제 원심력 10이 압력 손실이 좀 높다고 그러죠. 10에서 30보다는 50에서 150. 그쵸? 50에서 150. 답은 4번. 그렇게 보셔야 되고. 52번. 분진 입자와 유해가스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집장치.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입자상물질과 가스상물질. 입자상물질과 여기 분진 입자와 유해가스. 분진 입자와
입자상물질과 가스물 동시에 제거하는 게 세전집장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입자상물질하고 가스물질 동시에 제거하는 거. 53번 봅니다. 메탄올 5kg을 완전 연소하려고 할 때 필요한 실제 공기량은 그랬어요. 근데 과잉 공기 계수가 M이 1.3이래. 예. 볼게요.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실제 공기량을 물어봤습니다. 실제 공기량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입니까? 공기비에다 뭘 곱한 거? 이론 공기량을 곱해준 거. 근데 지금 이 공기비 M은 얼마로 나와 있죠? 1.3으로 나와 있죠? 뭐만 구하면 됩니까? 이론 공기량을 구하면 됩니다. 항상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론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뭘 구해야 된다? 이론 산소량을 구하면 된다. 이론 산소량을 구해서 우리가 공기의 분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0.21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한번 보시면 메탄올이죠. 메탄올. 그러면 CH3 어떻게? OH. 이게 연소가 됩니다. 연소가 되면 O2랑 반응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올까 한번 보시면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어떻게? CO2.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H2가 되는 거지. 탄소가 하나 맞죠? 수소가 4개죠. 4개 되려면 2개 해야죠. 산소는 뒤에서부터 맞춥니다. 여기는 산소가 몇 개? 4개. 산소가 몇 개? 2개. 아니 2개 합이 4개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이게 1.5가 됩니다. 지금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탄올의 우리 분자량이 얼마냐면 32죠. 계산해 보면 얘가 32g일 때 산소는 이거를 1.5 곱하기 얼마? 32. O2가 32잖아요. 32g이라고 써도 되고 1.5 곱하기 얼마? 22.4 리터라고 써도 됩니다. 어떤 걸 쓰고 싶냐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라면 보기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어떤 단위로 나왔어요? 부피 단위로 나왔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이걸 부피 단위로 써야지. 이게 어떻게 1.5 곱하기 22.4 리터. 이렇게 리터. 요거를 여러분들 메타에 삼는 거 쓰고 싶으면 요거 킬로그램 쓰면 됩니다. 킬로그램 쓰면 되죠. 그리고 킬로그램 쓰면 이 메타에 삼는 거 쓰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얼마큼 있대? 5kg 있대죠. 5kg일 때 얘가 X 그러죠. 요거를 여러분들 기부하면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5.25가 나올 것 같아요. 5.25 맞나? 어쨌든 5.25가 된다 그러면 계산해서 구하면 요거 구하면 5.25가 된다. 이게 뭐야? 이론 산소량이에요. 얘가 산소량. 그쵸? 요거를 나누기 5.25 그러니까 5.25 나누기 어떤 거 0.2를 해버린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론 공기량이 되죠. 그쵸? 거기다가 또 뭘 곱해? 1.3을 곱해야지 실제 공기량이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54번 전기집지장치에서 먼지의 비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투입하는 물질과 거리가 먼 거. 비저항이 높을 때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됐을 때 먼지의 비저항이 비정 높을 때는 우리가 역전류 현상이 발생돼. 역전류 현상이 발생돼 주입되는 것은 암모니아죠. 낮추기 위해서 아니죠. 그죠? 잘못된 것은 그냥 암모니아지. 암모니아는 우리가 역전류 현상이 아니라 재비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재비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주입되는 게 암모니아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NaCl이라든가 H2SO4, 소다라임, 석회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역전류 현상이 있어서 주입하는 거고, 암모니아는 재비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낮을 때 주입하는 거죠. 55번 먼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먼지 입경이 작으면 비표 면적이 아까 우리 했잖아요. 이게 비표 면적이죠. 입경이 작으면 비표 면적이 커지는 거죠. 어떻게? 입경이 작은 비표 면적은 틀렸어요. 1번이 맞죠? 진밀도가 작을수록 침강 속도가 느리다. 밀도가 작으면 침강 느리죠. 밀도가 클수록 우리가 침강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맨 마지막에 VG 해갖고 우리가 밀도 관계에서는 dP의 제곱에 어떤 거 로P 마이너스 로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큰 거니까 작으면 작은 거예요.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밀도가 작을수록 침강 속도는 작다. 이게 맞는 거죠. 어쨌든 침강 속도가 비례하는 거죠. 작을수록 느리다가 맞는 거지. 맞죠? 1번이 답인데 틀린 비표 면적이 크다 그래야 되는 거고 2번은 맞는 얘기죠. 맞다. 3번도 입경이 클수록 동종 입자 간의 부착력이 작아진다.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부유 입자는 대기 중에서 장시간 체류한다. 다 맞아요.
56번으로 갑니다. 56번. 원형 덕트에서 길이, 마찰계수, 직경, 유속일 때 압력 손실의 비례관계 표현으로 옳은 것. 우리가 압력 손실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보통 델타 P로 나타내는데, 원형이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력 손실이 4 곱하기 F 곱하기 어떻게죠? D분의 L 곱하기 얼마? 2G분의 감마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아마 요거 갖고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압력 손실을 우리가 H로 놨죠. H는 F는 다 비례하는 맞네요. 그 다음에 어떤 거 비교해볼까? 직경 볼까? 직경은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1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죠. 1번, 4번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V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있는 게 어떤 거였죠? 3번이죠. 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 57번. 여가 집진장치에서 여제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거. 가격 맞죠? 전기저항, 기계적 강도, 처리가스 온도 그랬는데, 이 전기저항은 전기집장치 선정할 때만 고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가집장치 여제 선정할 때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58번. 다음 중에서 연료비가 가장 높은 거. 우리가 연료비는 고종탄수와 휘발분의 비인데, 우리가 이 연료비가 높은 게 양질의 연료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석탄 중에서도 가장 양질이 무연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높은 거는 무연탄 체크하시면 될 거죠. 그다음 59번. 집진기의 입구와 출구의 기체 분진 농도가, 입구가 10이라는 얘기, 출구가 5라는 얘기죠. 효율 너무나 쉬운 거죠. 먼저 우리 효율 리타는 어떻게 1 마이너스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거. 입구가 얼마래? 10 나가는 게 0.5, 10 나가는 게 0.5 곱하기 100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95%인가요? 60번. 프로판 2메탄삼성을 공기비 1.1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 건조 연소 가스량. 건조 연소 가스량. 볼게요. 건조, 우리가 가스량을 G라고 그럽니다. G. 건조 연소까지가 GD가 되는 거죠. GD 이렇게 쓰는 거죠. GD. 건조 가스량이라고. 이 건조 가스량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GOD입니다. 이론 건조 가스량이 뭘 대준다? 과잉 공기량 더해주면 돼요. 두 가지예요. 과잉 공기량. 보시면 건조 가스량을 구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어떤 거? 이론 건조 가스량에다가 과잉 공기량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론 건조 가스량이 뭐냐? 이론 건조 가스량 여기서 보시면 0.79 A0 플러스 연소에서 생성된 물질이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프로판이니까 CO2가 나가고 H2O가 나가는데, 그거는 건조니까 생략하는 거고요. 과잉 공기량, 이 건조 가스량 요거라고, 요거. 이론 공기량에다가 CO2량 더해준 게 건조 가스량이 돼요. 지금 여기서는 과잉 공기량 얼마? n-1의 A0죠. 요거죠. 여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야 돼. 여기서 M은 지금 주어졌네요. M은 얼마로? 아까 1.1. 그쵸? 얘가 1.1로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하신 거 어떤 거 구하면 됩니까? 요 A0만 구하면 되죠. A0 구하고 CO2 구하고, 두 가지만 구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갖고 노는 게 뭐 갖고 노는데? 프로판을 갖고 노는데, C가 3개, H가 이렇게 프로판. 이거 연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5개 O2가 되죠? 이제 저절로 나오셔야지. 3개 CO2, 그 다음에 4개 H2O가 나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프로판이 얼마큼 있다? 2메탄삼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1일 때 얘는 5가 있고, 1메탄삼성일 때 얘는 5메탄삼성이 필요한 거고요. 얘는 3메탄삼성이 나가는 거고, 얘는 4메타의 삼성이 나가잖아요. 개수비하고 부피비가 같으니까. 맞죠? 예. 근데 요건 이론적인 반응이고, 프로판이 지금 얼마큼 있대요? 2메타 삼성이 있대죠? 얘가 2메타의 삼성이 있다 그러면 산소는 얼마큼 필요한 겁니까? 10메타 삼성이 필요한 거지. 얘는 얼마큼 나가는 거야? 6메타 삼성이 나가는 거잖아요. 얘가 1일 때 얘가 3 나가는 거, 얘가 2면 6 나가는 거잖아요. 얘는 얼마? 8메타 삼성이 나갑니다.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이론 공기량을 구하고 싶어. 이론 공기량을 구할 때 먼저 이론 산소량을 구해서 어떤 거 0.21분의 1을 하면 이론 공기량이 됩니다. 이론 산소량이 뭐야? 요거지. 프로판이 연소할 때 프로판 1일 때 산소가 요만큼 필요한 건데 2일 때는 10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요건 X니까 X. 그쵸? 1일 때 5인데 2면 X. X는 구하면 그냥 1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10 곱하기 얼마? 0.21분의 1을 한 게 뭐가 됩니까? 이론 공기량이 됩니다. 이론 공기량. 그쵸? 그 다음에 CO2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가 되는 거야. CO2량 6m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기량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10 나누기 0.1 하면 47.6이 이게 47.62 메타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 GD를 구해보면 건조가스는 0.79 곱하기 얼마? 47.62 47.62 플러스 CO2량 얼마? 6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공기비는 1.1에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 공기량이 47.62 요거 계산한 게 건조가스량이 됩니다.